2024년 고3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28번부터 30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8번입니다. x라는 집합은 1에서 4까지 이루어진 집합이고요.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모두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사건 A, F4가 짝수인 사건을 사건 B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P, B바 A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P, B바 A는 P, A분의 P, A 곱 B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PA는 이 사건의 전체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면요.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을 S라고 할 때 PA는 NS분의 N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인 PA 곱 B는 NS분의 NA 곱 B가 되겠죠. 각각 NS를 똑같이 약분을 시켜주면 결국에는 NA분의 NA 곱 B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즉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A라는 건 사건 A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박스 안의 조건을 살펴보시면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이다 라는 게 사건 A입니다. 즉 정의역에서 약수관계가 성립하면 함수값에서도 약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조건인데요. 우리 약수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큰 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면 되겠죠. 즉 1, 2, 3, 4 중에 우리가 약수를 가장 많이 갖는 수가 4이기 때문에 함수값 F4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F4의 값을 결정한다고 하면 2가 4의 약수이기 때문에 F2도 F4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F4가 결정되면 F2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F2가 결정되면 2의 약수인 1의 함수값 F1도 그 약수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라는 집합에서 1과 2와 4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고요. F3이라는 이 함수값은 F1을 이용하면 반대로 배수관계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F4의 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즉 F4가 1인 경우에 F2는 1의 약수가 되어야 되니까 F2도 1이 될 거고요. F1도 자동적으로 1이 되겠죠. F3이 될 수 있는 값은 마지막에 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4가 2인 경우에는 F2의 값은 2의 약수인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F1은 F2가 1인 경우에는 1만 가능하고요. F2가 2인 경우에는 2의 약수인 1이거나 2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F4가 3인 경우에는 F2의 값은 3의 약수인 1이거나 3만 가능하고요. F1의 값은 F2가 1인 경우에는 1만 가능하고요. F2가 3인 경우에는
1이거나 3이 되겠죠. F4가 4인 경우에는 F2의 값은 4의 약수인 1, 2, 4가 가능하고요. F1의 값은 F2가 1인 경우에는 1, F2가 2인 경우에는 1 또는 2, F2가 4인 경우에는 1 또는 2 또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NA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F3의 가지수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F1이 1이라고 하면 F3은 1의 배수 아무거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럼 결국에는 F1이 1일 때는 F3은 4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 F1이 1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왼쪽에 NA를 구해주면 4가지가 되는 경우는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이 2가 되는 경우에는 F3은 2의 배수인 2 또는 4가 가능하기 때문에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둘, 셋. 총 3개가 있죠. 그러면 2가지는 총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F1이 3인 경우에는 F3은 3의 배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3의 배수는 3 하나죠. 그래서 1가지가 나오고요. 즉 F1이 3인 경우에는 딱 1개밖에 없기 때문에 1가지가 한 번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F1이 4인 경우도 F3은 4의 배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1가지만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가 딱 1개 있기 때문에 1가지가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따라서 NA는 32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요. 총 40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자인 N, A고 B를 구하면 되겠죠. 이 말은 사건 A가 되는 경우의 수를 오른쪽과 같이 구했는데요. 이 중에 사건 B가 되는 경우, 즉 F4가 짝수인 경우는 이 경우들이 있죠. F4가 2인 경우는 총 4가지, 여기 4가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4가 4인 경우도 이렇게 가지수가 나왔죠. 이 파란색 체크한 부분에서 1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5번이 나오니까 4가지인 경우는 5번이 나오고요. 아까와 같이 똑같이 세시면 됩니다. F1이 2인 경우는 2가지가 나왔죠. 그 경우가 1가지, 2가지, 3가지, 3번 나오니까요. 즉 2가지는 3번 있고요. 그 다음 F4가 4인 경우, 이 경우만 남네요. 그럼 1가지가 한 번 나왔죠. 따라서 20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27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0분의 27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은 지금 수직선 위에 점 A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사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점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킵니다. 즉 플러스 1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5 이상이면 A를 의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니까 마이너스 1만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을 16,200번 반복할 거고요. 반복해서 이동된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확률 변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 변수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이기 때문에 x라는 확률 변수를 점 A의 위치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k라는 값은 x가, 즉 점 A의 위치 x가 5700 이하일 확률이기 때문에 얘를 구해주는 거죠. 근데 점 A의 위치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체 16,200번 반복할 때에 4 이하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5 이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점 A의 위치, 즉 x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확률 변수 y라는 이 확률 변수를 결국엔 16,200번 반복하는 동안 주사위의 눈의 수가, 즉 4 이하의 눈의 수가 몇 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4 이하의 눈의 수가 나온 횟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y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생각해 봅시다. 16,200번의 시행 동안에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건 결국에 서로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얘는 이항분포 시행 횟수는 16,200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 이하의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겠죠. 즉 y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y를 이용해서 x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이 x는 우리가 4 이하가 나온 횟수가 y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게 총 y번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4 이하가 y번 나왔으면 5 이상은 전체 16,200번의 시행에서 y만큼 뺀 게 5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가 되겠죠. 요만큼은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6,200 마이너스 y 이렇게 x를 구해줄 수 있겠죠. 정리를 해주시면 바로 x는 2y 마이너스 16,200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원래 x가 5,700 이하일 확률 이 k값을 구해야 했는데요. 우리가 x를 y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즉 x는 2y 마이너스 16,200과 같기 때문에 2y 마이너스 16,200이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셨을 때 y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요. 우리가 이 시행 횟수가 이렇게 굉장히 클 때에는 이 이항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y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죠. 즉 시행횟수와 확률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16,200 곱하기 3분의 2가 바로 평균이 되고요. 곱해보면 5,400 곱하기 2가 되니까 1,8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npq였죠. q는 1-p죠. 그래서 1,800에서 1-p인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3,600이고요. 얘는 바로 60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는 60의 제곱이다. 즉 y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y의 확률을 구하는 이 위쪽으로 돌아가서요. 정리를 해주시면 이 y는
마이너스 16,20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21,900 이하일 확률이고요. 2로 나눠주시면 y는 195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g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시그마분의 y-m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즉 60분의 y-1800 이렇게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해 주시면 바로 이 확률은 이 g라는 확률 변수가 60분의 1950 빼기 1800이니까 150이 되겠죠. 이 g라는 확률 변수는 잘 아시다시피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계산을 해주면 g는 2분의 5, 즉 2.5 이하일 확률이 됩니다. 즉 얘는 g가 0 이하일 확률에 0 이상 2.5 이하일 확률을 더해준 것과 같습니다. 0 이하일 확률은 0.5이고요. 0 이상 2.5 이하일 확률은 왼쪽에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49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994가 되고요. K의 값이 0.994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0 곱하기 K의 값은 994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은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의 학생 A, B, C에게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조건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똑같은 공을 서로 다른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요. 얘는 바로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가조건을 보시면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이고요.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 이제 가조건은 사실 그냥 세면 되는데요. 나조건은 2 이상이 되는 것에 반대, 즉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사건이라고 하면 여사건을 생각하시면 나의 여사건을 생각하시면 B가 받는 공 개수는 0개이거나 또는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가 결국에는 가조건도 만족시키고 나조건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는 우리가 전체 가조건만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에서 가조건은 만족시키지만 나조건은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서 이런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공이 사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2개를 세울 건데요. 우리가 학생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는데 각각 공이 흰 공도 있고요. 검은 공도 있습니다. 그러면 A가 받는 흰 공의 개수를 A1, 검은 공의 개수를 A2라고 해봅시다. 비슷하게 B가 받는 흰 공 개수가 B1, 검은 공의 개수는 B2, C가 받는 흰 공의 개수는 C1, 검은 공 개수는 C2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가조건을 지금 방금 정의한 이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가조건은요.
학생 A가 받는 공개수는 검은 공개수랑 흰 공개수, 즉 A1 더하기 A2를 더한 건데요. 얘가 0 이상 2 이하이다. 예,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B가 받는 공개수, 즉 B1 더하기 B2가 0이거나 1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1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흰 공은 4개, 검은 공 4개의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시켜야 되는 전체적인 식은 A1, B1, C1, 흰 공 개수 다 더하면 4여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A2, B2, C2, 검은 공 개수 다 더하면 얘도 4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네모 박스의 요식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조건은 이 네모 박스의 식 중에서 A1 더하기 A2가 0 이상 2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A1, A2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1 더하기 A2가 0이 되려면 모두 0이어야겠죠. 0,0. 그 다음 0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가 1이 되기 위해서는 1,0이 되거나 0,1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가 2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1이거나요. 아니면 2,0이거나 또는 0,2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각각 생각을 해봅시다. A1 더하기 A2가 0,0인 경우의 수를 이제 세줄 거예요. A1 더하기 A2가 0,0이 되는 경우의 수는 죄송합니다. A1, A2가 0,0인 여기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B1 더하기 C1이 4이고 B2 더하기 C2가 4라는 의미겠죠. B1 더하기 C1이 4인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우리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EH4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B2 더하기 C2가 4인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EH4니까 결국에 얘는 EH4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2 더하기 4 빼기 1, 즉 5C4의 제곱이 되니까 25가 되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A1, A2가 1,0인 경우에는 B1 더하기 C1이 이번에는 3이 되고요. B2 더하기 C2는 4가 되어야겠죠. 이 경우는 EH3 곱하기 EH4가 되는데요. EH3은 4C3이고요. EH4는 아까처럼 5C4가 되니까요.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이나 0,1이나 이 위아래만 바뀐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0,1인 경우에도 20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죠. 1,1인 경우는 B1 더하기 C1도 3이고 B2 더하기 C2도 3이어야 하기 때문에 EH3의 제곱이 되니까요. 얘는 4의 제곱이라서 16까지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2,0이 되는 경우는 B1 더하기 C1은 2가 되니까 얘는 EH2 곱하기 B2 더하기 C2는 4가 되어야 해서 EH4가 되겠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5니까 15이다.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0,2인 경우도 15가지가 되니까요. 따라서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25, 20 곱하기 2, 16, 15 곱하기 2를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모두 다 더해주시면
25, 40, 16, 30을 더한 값이 됩니다. 계산은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는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가를 만족하는 건 A1, A2가 이 총 6가지가 되는 경우 중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으려면 B1 더하기 B2가 0이거나 1이어야 돼요. 즉 B1, B2가 0, B1 더하기 B2가 0이 되려면 얘가 0,0만 가능하죠. 그럼 B1 더하기 B2가 1이려면 1,0과 0,1. 즉, 3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A1, A2와 B1, B2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C1, C2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가를 만족시키면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건 가를 만족시키는 A1, A2 6가지와 B1, B2 3가지를 곱한 값 18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25, 40, 16, 30 다 더한 것에서 밑에 있는 18을 뺀 값이 되니까요. 따라서 이 93가지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